네, 유형 1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13번 문제이고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물체가 힘을 받아서 XY 평면에서 운동을 할 때 가속도의 X의 성분과 그 다음에 속도의 Y 성분을 표시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0초일 때 정지를 하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정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힘을 받는다. 그리고 질량이 1kg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번 볼게요. 자, R자임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R자임은 뭐냐? 결국엔 F는 ma죠. 근데 뭐 어차피 질량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 가속도의 크기에 대해서 1초일 때하고 3초일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럼 1초일 때 가속도는 얼마냐?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축의 기울기가 2죠. 그래서 2가 되겠고요. 그다음 3초일 때는 얼마냐? 지금 보게 되면 3초일 때는 1이죠. 그래서 1, 그다음에 여기 기울기는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 요거는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2초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0줄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뭐 계산해 보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그다음에 속도의 제곱. 자, 2초일 때 속도는 지금 x축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2. 그래서 제곱하면 4. y축은 4니까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줄이 되겠죠. 10줄. 그래서 틀렸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4초부터 6초까지 R자 힘이 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R자 힘이 한 일은 결국엔 뭐예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두 개의 풀이법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R자 힘이 한 일은 F 넷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MA. 뭐 이거는 사실 구할 수 있죠. 왜냐면 A가 얘가 지금 변화하지가 않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W 넷, 그러니까 R자임이 한 일을 구하게 되면은 MA 곱하기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풀이보다는 이제 W 넷은 운동에너지 변화량하고 동일하니까 이게 지금 1 운동의 정리죠. 1 운동 에너지 정리. 이걸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넷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속도 제곱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거를 각 성분의 제곱 변화량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엔 V6 제곱 마이너스 V4의 제곱인 건데, 이 V6을 풀어서 써보게 되면은 얘는요, VY의 제곱 플러스 V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V4도 보면은 VY 제로의 제곱 플러스 VX 제로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각 성분 제곱의 차이, 각 성분의 제곱의 차이.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약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보자고요. 피타고라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자, 6초일 때 먼저 보게 되면은요. 6초일 때 X 성분. 자, 여기에 이제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4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8이 되는 거죠. 64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Y축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6초일 때는 속력이 8이죠. 그다음에 4초일 때 속력은 6이죠. 그래서 플러스 64 마이너스 36.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8이고 얘는 28이 되니까 더하면 7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8 해서 디귿번이 정답이 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이제 좀 생김새가 어려워 보이죠. 자,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21년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23년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24년도 수능도 그렇고 이렇게 나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조금 많이 제시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답률이 40% 이상인 걸 봐서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토크 때도 보면은 20%대가 몇 개 있었잖아요. 자, 봅시다. 자, 그림 다와 같이 t가 0일 때 원점에서 물체 A를 x축과 60도의 각을 이루며 속력 V0로 x축 상에 x는 d인 점에서 물체 B를 플러스 y로 루트 3 V0로 발사를 했대요. 뭐 그렇대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XY 평면에서 같은 가속도에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네, 같은 가속도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값은 같은데 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가속도 운동의 방향성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B의 속도에 X의 성분 VBX와 Y의 성분 VBY를 T에 따라 나타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A하고 B라는 두 개의 물체가 가속도를 동시에 같은 값을 갖고 있으니까 가속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V0를 1로 설정을 해버리고 T0도 그냥 1로 대충 설정을 해보면은 가속도의 X성분은요 얼마가 되냐, 바로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속도의 Y성분은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번 볼게요. 자, A의 가속도 크기가 얼마예요? 루트 3 플러스 1은 2가 되니까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X축 상에 어떤 점을 지나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A가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속도를 조금 분해를 해보면 위쪽으로 2분의 루트 3 X축으로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도 지금 가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렇게 1 이렇게 루트 3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A는 언제 X축에 도착하나요? 바로 T0일 때 도착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녀석은 이 X축 상에 T0일 때, 즉 1초일 때 도착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 이 형태가 뭐예요? 평균 속도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속도를 구한 다음에 평균 속도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초기 속도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기 속도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지금 보면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3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요거를 2로 나눠 걸린 시간 1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 지금 2분의 5인가요 요게? 네, 2가 되죠. 2. 네, 그래서 V0 T0가 되겠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얘가 V0 T0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번. T가 이 V0분의 D일 때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상대 속도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B하고 충돌을 하진 않으니까 이 기하적 벡터하고 상대적 벡터가 같진 않겠죠. 이제 물론 같지는 않겠지만 A가 바라볼 때 B는 이렇게 빗면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분해를 해보면, 자, 아까 전에 요 A는 위쪽으로 2분의 루트 3, X 방향으로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분의 1. 자, 그러면 이거를 A가 B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B의 속도를 어떻게 볼 수 있냐, B는 이쪽으로 2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속도가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는 정지한 입장에서 B를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대 속도의 X축과 Y축이 이루는 각도가 60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가 이동한다 라고 이제 A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지해 있을 때. 자, 그러면 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나요? 바로 거리가 수직일 때인 거죠. 요 경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수직일 때, 요 A하고 여기 있는 B 사이의 거리가 여기가 바로 최소의 거리가 되는 거죠. 최소의 거리.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몇 초일 때 A하고 B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냐. 그럼 봤을 때 B의 요 속도의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을 합성을 하면 바로 V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V0의 속력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 사이에 이 길이가 얼마냐. 여기가 지금 D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60도 때문에 2분의 D가 되겠죠. 자, 그럼 2분의 D를 V0 또한 갖고 T초가 걸렸다고 하면은 T는 얼마가 되냐.
D 나누기 2V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번은 뭐가 돼요?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얼마? 1kg인 물체가 힘을 받아서 XY 평면을 운동을 할 때 속도의 X성분 Vx와 Y의 성분 Vy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오케이, 뭐 내용 자체는 심플하네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가속도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Y는 처음에 가속도가 0이고요. 그 다음에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X는 뭐예요? 4분의 8이니까 2죠, 가속도가. 네. 그 다음에 기억번 볼게요. 자,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A1이 A3의 몇 배냐. 자, A1 같은 경우에는요 루트 요거는 그냥 2죠. Y축 성분이 여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4 플러스 1이 되니까 3분의 2배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니은번 2초부터 4초까지 물체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의 값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똑같이 이제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되겠죠. 델타 K를 쓸 건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X축의 속도 변화량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4초일 때 속도는 8이고 2초일 때 속도는 4죠. 그래서 64에서 16을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를 보게 되면은 4에서 4고 2죠. 그래서 4초일 때는 4고 2초일 때는 2죠. 그래서 플러스 16에서 4를 빼면 되겠다. 그럼 16, 16 날라가고 이거 하면 60이 되니까 델타 K는 30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2초부터 4초까지 물체는 직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물체가 직선 경로를 따라 움직일 조건이 뭐였죠? 바로 속도 초기 속도의 요 벡터의 크기하고 이 가속도 벡터의 크기가 그러니까 성분이 똑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V0의 성분을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2초일 때 출발을 하는 거죠. 2초일 때 속도를 확인을 해보면 X축 속도는 4고요. 4, Y축 속도는 얼마예요? 2죠. 자, 근데 가속도를 보게 되면은 가속도는 2초일 때 2,1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으니까 직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와 같이 XY 평면에서 시간 t가 0일 때 물체 A는 플러스 Y 방향으로 X축 상에 마이너스 D인 지점을 지나고 물체 B는 원점 O에서 뭐하고 있다? 정지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지해 있던 B는 T는 T0일 때 O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0로 출발을 한다. 자, 이거를 조금 약간 메모를 해보면은요, 요 B라는 녀석이 T는 T0일 때 오른쪽으로 얼마로 가더라? V0로 출발을 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A는 T는 0일 때 뭐 출발을 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저 읽어보면은요, A하고 B는 각각 운동하는 동안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서로 다른 가속도래요. 그 다음에 T는 3T0일 때 X축에서 만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T는 3T0일 때 이제 여기서 쾅 하고 만난다라는 거죠. 네, 그림 나는 A하고 B의 속도의 차, 상대 속도가 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속도. 자, 그러면 0부터 T0까지는 어차피 B는 정지해 있으니까 A에 대한 속도하고 가속도의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정보가 뭐다? A 거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A하고 B에 대한 상대 정보가 되겠다. 자, 그럼 일단은 0부터 T0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일단은 X축으로는 속도가 0이고 Y축으로는 속도가 위로 얼마예요?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1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보게 되면은 X축 가속도는 얼마냐?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1이고요. 요건 이제 A의 가속도, 아까 A하고 B의 가속도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Y축 가속도는 얼마예요? 지금 3분의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T0 분석 끝났죠? 그래서 T0부터 3T0 요 구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축부터 생각을 해보면 상대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0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건 당연하죠. A의 입장에서 0이었다가 T0가 되면은 V0로 생겨버리니까 이때 또 문제 조건을 보면 B가 T는 T0일 때 V0로 출발을 한다고 했으니 상대 속도가 당연히 0이 되겠죠. 근데 요 값이 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값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도 이렇게 플러스 1이다. 왜냐면은 상대적 기울기가 0을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속도의 값이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 Y축에 지금 상대 속도가 뭐죠? 지금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B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B가 Y축 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뺄셈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B의 Y축 가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변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Y축 값이 불연속적인 것도 아니고 요 기울기도 변화하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Y축 좌표가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하, B는 Y축 속도가 아예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는 땅바닥에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녀석이 되겠고요. A는 X축과 Y축에 모든 가속도가 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분석이 끝났으니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는 2T0일 때 B의 속력 오호라.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1이고 그 다음에 움직인 시간이 T0이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네, 그래서 EV0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음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가 V0 T0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D는 무엇이죠? 바로 A가 요 X축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A하고 B의 X축에 대한 조건이 뭐가 있냐? 3T0일 때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걸 모르죠. 얼만큼 이동을 했는데, 그럼 A가 이동한 거리는 X 플러스 D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좀 상대 속도를 쓰면 좋긴 한데, 이 A하고 B가 운동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A는 3T0 동안 X축 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일단 B는 2T0 동안 움직이게 되니까 상대 속도를 쓰기가 사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B는 쓰게 되면은 속도 변화량이 지금 이만큼 생기잖아요.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1이니까. 그래서 처음 속도가 1이고 나중 속도가 3이고 나누기 2하고 운동한 시간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엄밀하게 쓰면 4V0 T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A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A는 처음 속도가 이제 0이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얼마냐?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2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2분의 9가 되겠는 거죠. 2분의 9 V0 T0. 자, 그러면 요 두 거리를 뺀 게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바로 D가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D는 2분의 1 V0 T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니은번은 오답이 됩니다. D급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Y축 상에 Y는 3분의 4D인 점을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Y축 상이란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요 Y축 상, 이거는 바로 X는 0인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의 운동에 대해서 언제 이 O의 위점에 있는지 제시가 되어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니은번에서 구했던 D는 2분의 1 V0 T0 요걸 가지고 언제 이 X는 0 위에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 값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시간을 알고 그 다음에 가속도 값을 알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를 아니까 등가속도 공식 2번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공식 2번. 그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T제곱. 그럼 따라서 T는요 T0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A라는 녀석은 등공 2번을 알고리즘에 넣어서 이 단일 사건에 대해서 알고리즘 넣어서 해보니까 아하, T0 후에 도착을 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럼 Y축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처음 속도가 위로 1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 나누기 2 한 다음에 시간 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는 얼마예요? 3분의 4죠. 2로 나누면은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Y축 상에 Y는 지금 얼마인 지점을 지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고 V0, T0가 2D니까 얘는 3분의 4D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디귿번은 정답이 되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XY 평면에서 시간 t는 0일 때 물체 A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1으로 이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Y축 상의 Y는 2D인 지점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물체 B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속력 V2로 X축 상에 X는 D인 지점을 지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T는 T1일 때 플러스 X축 상에 X는 X1인 지점을 지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X1이 어디냐? 여기이고 그 다음에 T는 T1일 때 A하고 B가 이렇게 꽝 충돌을 한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때 A의 속도의 X 성분의 크기는 Y 성분의 크기의 4분의 9배이다 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정을 해보자면은 요 A의 X축 속도를 9V, 그다음에 Y축 속도를 4V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속도를 가정을 해보면 이쪽으로 9V, 이쪽으로 4V. 괜찮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A하고 B의 위치를 각각 AX, AY, 그 다음에 BX, BY라고 할 때 LX를 AX-BX, LY를 AY-BY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뭐예요? 바로 상대적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속도 쓸 때도 어떻게 썼어요? 상대속도 쓸 때도 VAB는 VB-VA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이것도 보다시피 AX-BX야. 이거 도대체 개념이 뭐야? B가 바라본 A의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B가 바라봤을 때 A는 나의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2D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X축을 바라보면 나보다 한 칸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D에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봐봐요. 플러스 2D, 마이너스 D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는 T1일 때는 뭐 가속도가 뭐 같으면은 등속도로 이렇게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다르면은 가속도가 만약에 상대 가속도가 다르다고 하면은 뭐 2차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0으로 오게 되겠는데 지금 보다시피 요 상대적 기울기 값이 즉 상대 속도 값이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에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기울기를 보면 상대 속도가 변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변화하지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상대 가속도가 0이라는 거고 요 의미는 A의 가속도하고 B의 가속도가 똑같다. 요거하고 동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A의 X축 속도를 얼마로 가정을 할 수 있냐? 지금 보다시피 여기를 뭐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를 기울기를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으니까 V2를 2V0, V1을 V0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속도에 대해서 식을 써보게 되면은요, X축에 대해서 쓰든 Y축에 대해서 쓰든 한 개의 식밖에 안 나올 겁니다. 어떤 식? V0 T1은 D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속도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으니까 A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근데 A에 대해서 X축 정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Y축 한 다음에 X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Y축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상대 속도가 얼마예요? 처음엔 0이고, 상대 속도는 평균 속도. 처음엔 0이고, 나중엔 4V죠?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얼마야? 2V지, 2V. 네. 2V, T1이 2D가 되니까, 아하, VT1은 D구나. 그러면 V0랑 V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X1에서 속력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X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요 평균 속도 값이 얼마예요? 처음엔 1이고 나중엔 9V0가 되니까 평균 값은 5가 되겠죠? 5. 그래서 5V0 T1 요건 얼마야? 5D잖아. 그쵸? 그래서 답은 5D. 몇 번? 1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형 2번 운동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2022년 6월 20번이고요. 정답률이 정말 많이 낮죠. 예, 아무래도 6월이어가지고 현역 학생들만 보다 보니까 좀 정답률이 낮은 경향성도 있겠지만 낮아도 너무 낮다. 자, 그림은 XY 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고리의 꼭지점 A하고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시간 t가 0일 때 고리의 한 변은 기준선 P를 지나고 이렇게 기준선 P를 지나고 이때 고리의 속력은 V0이고 운동 방향은 플러스 X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V0. 그 다음에 점 S는 P와 X축이 만나는 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표는 A하고 B의 운동에 대한 자료이더라. 그래서 보시면은요. 0초일 때 B는 P를 지난다. 그래서 B는 P를 지나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ET0일 때 A는 S를 이렇게 지난다. 그 다음에 3t0일 때 B는 1.5를 이렇게 지난다. B가. 그 다음에 4t0일 때 A는 Y축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보니까 3t0일 때 B의 속력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X하고 Y축에 대한 정보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X하고 Y에 대해서 전부 일단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X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X축 입장에서. 그럼 Y축은 배제하고서 X축에 대한 개념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 좌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좀 약간 좀 다중성광사진 느낌이 나죠. 아무튼 시간이 0, 2t, 3t, 4t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연속적이진 않죠. 왜냐면 t는 t0가 제시가 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t는 t0까지 있으면 좀 완벽했겠지만 그러면 0초일 때 b가 여기 있고 2t일 때는 여기 있고 3t일 땐 여기 있고 4t일 땐 여기 있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정보가 무엇이냐면요. 0부터 2t, 3부터 4t까지 지금 각각의 요 거리 L만큼 진행했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앞에서 다중사건 했듯이 똑같이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t0에서의 속력은요. 그러니까 시간의 이 평균에서의 순간 속도는 평균 속도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쵸? 평균 속도는 뭔데? L 나누기 걸린 시간 2t0죠. 그 다음에 V 3.5t0는 이거는 이제 L 나누기 t0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시간 간격이 t0, 여기 시간 간격이 2t0니까 t0, 2t0 집어넣어주고 이동한 거리 LL이니까 LL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3t0, 4t0니까 시간의 평균 3.5t0, 0, 2t0니까 이렇게 시간의 평균을 넣어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뭐를 알 수 있냐? 우리가 이제 가속도의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가속도의 값은 뭐가 되냐? v 3.5 v1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의 차이 2.5t0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L 나누기 t0 마이너스 L 나누기 2t0 그 다음에 2분의 5t0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개수만 따서 보면은 2분의 1, 2분의 5가 돼서 5분의 1이 바로 가속도의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이 지금 뭐냐? L 나누기 t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사실 t는 3t0일 때 보면은 vx 성분도 있고 vy의 성분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v 3t0일 때는 결국엔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은 초기 속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v0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vt0는 L 나누기 2t0이고 그다음에 속도가 감소하니까 가속도는 지금 왼쪽 방향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속도가 증가하죠. 네, 속도가 지금 증가하죠. 보다시피 2분의 1에서 1이 됐으니까. 그래서 vt0라는 것은요. 결국엔 v0 플러스 a 곱하기 t0라는 건데 이 a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5분의 1 L 나누기 t0 이렇게 되죠. 그래서 v0는 얼마가 되냐? 이제 10분의 5에서 10분의 2를 빼면 10분의 3이 되죠. 10분의 3 L 나누기 t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축은 분석이 끝났고요. Y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Y축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디가 나와 있냐?
일단은 뭐 0초일 땐 여기 있고 2t0일 땐 여기 있고 3t0일 땐 여기 있고 4t0일 땐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나와 있는 정보를 보게 되면은 이게 2t0일 때하고 3t0 그 다음에 처음에 뭐예요? y축 입장에서 정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지를 보게 되면은 정지 입장에서 해석을 하라고 했었죠.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의 b가 2대 3이니까 이동한 거리의 b는 당연히 4대 9가 되는 것을 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L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AY 곱하기 9T0의 제곱 마이너스 4T0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Y는 2L분의 5T0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3T0일 때 B의 속력을 구해 보게 되면은요. 초기 속도가 X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10분의 3이었고요. 플러스 A의 값이 5분의 1이었고요. 그다음에 걸린 시간이 3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 13 플러스 이제 6이 되니까 10분의 9가 되고요. VY를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처음 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5분의 2고 3을 곱하면은 5분의 6이 되겠죠. 10분의 9라는 거는 3V0다 라는 거고요. 얘는 10분의 12니까 얘는 4V0다 라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점에서 물체 A하고 B를 각각 X축에서 60도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V로 동시에 발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다시피 60도의 각으로 A하고 B를 V의 속력으로 발사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A하고 B는 0부터 L부터 등속도 운동, L부터 2L까지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2L보다 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해서 전 P에서 만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에서 두 물체의 속력은 V로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하고 B가 L부터 2L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 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3L에서 만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수평면에 대해서 요 녀석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녀석이 이루는 각은 요 아래쪽이 세타가 되겠죠. 자, 왜 그래요? 여기가 세타가 되면은 여기 조그만 각은 뭐가 돼? 90 마이너스 세타도가 되잖아. 근데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 연직선과 이루는 각이 바로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가 뭐가 있냐? TT가 나와 있으니까 요 T에 대해서 연립을 해야 될 거야. 근데 Y축에 대해서 연립을 할 수는 없고요. 요 L부터 2L까지 이동한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연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가 요 L에 왔을 때 이 X축 속도가 얼마냐? 2분의 1V가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루트 3V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2L에서 A는 뭐야? 뿅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녀석에 대해서 X축은 뭐야? 요거 높이 성분 사인이죠. 사인 V 사인 세타. 그 다음에 B는 뭐야? 여기 아래 코사인이야. 코사인 V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 시간이 같다. 이거는 평균 속도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평균 속도가 같다. 자, 왜냐면은 이동 거리가 L로 똑같으니까. L이 지금 똑같으니까. 그럼 평균 속도는 어차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평균 속도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지 말고 그냥 양 끝의 속도를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V 플러스 V도 날려 어차피 없어지니까 V 2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콜 2분의 루트 3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 식을 만족하게 되려고 하면은 세타의 값이 60도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타에 60도 넣게 되면은 2분의 1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변도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값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D값은 결국엔 요 A라는 녀석에 대해서 L까지 올라가는 요 높이를 H1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가는 높이를 H2 그 다음에 내려가는 높이를 H3이라고 하면은
H1 플러스 H2 마이너스 H3 이게 바로 D다라고 지금 A라는 녀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H1은 어떻게 구하냐? 뭐 L 탄젠트 60도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L이고 여기가 지금 H1이고 여기가 L이니까 지금 여기가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으면 H1은 L 탄젠트 60도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 얘는 루트 3 L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H3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러면 요 선하고 이루는 각도가 30도가 될 테니까, 아하, 여기에 이 H3은요 L의 탄젠트 30도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만큼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H2를 구할 때는 그럼 평균속도를 쓰게 되면은 X축에 대해서 요 L 값은 결국엔 2분의 1 V 플러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V 이렇게 되는 거고, 2로 나눈 다음에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Y축은 D고요. 얘가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그리고 2분의 루트 3 뭐냐 요게 처음에 이제 2분의 루트 3V고 여기는 이제 아래로 2분의 1V가 되는 거죠. D가 양수의 값이 되려고 하면은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1을 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D 나누기 L은요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제 3에서 1을 빼면 2가 되고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3 플러스 1 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죠.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잠깐만, D가 아니죠. D가 아니라 H2. 여기다 왜 D라 썼어? 여기가 H2죠. H2 그럼 H2는 2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바로 뭐가 나요? 5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Y축 상에 Y는 L인 지점에서 물체 A를 X축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속력 V0로 발사를 시켰고, 원점 O에서 지금 물체 B를 X축과 60도의 각을 이루며 VB로 동시에 A하고 B를 발사시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가 같은 가속도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각 등가속도 운동해서 P에 동시에 도착을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동시 출발, 그 다음에 동시 도착에다가 가속도까지 갔대. 아무튼 느낌으로는 상대 속도로 이용을 한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한번 A하고 B에 대해서 Y축, 그 다음에 A하고 B에 대해서 X축 한번 써봅시다. Y축에 대해서 써보게 되면은 B가 더 빠르니까 A하고 만나게 되겠죠. 2분의 루트 3 VB 마이너스 2분의 1 V0. 요게 지금 곱하기 T가 L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X축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상대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계속 변이가 0이 될 거니까요. X축에 대해서. 그러면 2분의 1 VB 이퀄 2분의 루트 3 V0가 되니까 이 VB라는 녀석은 루트 3 V0가 되는구나. 여기까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에 이 Y축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는 뭐가 되냐? 넣게 되면은 얘가 지금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V0 T가 L이다. 요거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번. VB는 2분의 루트 3 V0야. 요거는 오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발사 순간부터 P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L 나누기 V0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번.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이 B라는 녀석이 지금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죠. 2차원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려고 하면은 이 초기속도 벡터의 방향과 가속도 벡터의 방향이 동일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B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 나중 속도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 축에 대해서 가속도 정보를 알 수 있겠고, 이거에 대해서 60도를 집어넣어서 전체의 이 가속도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일단 마지막 정보를 알아내야 되니까 V0t equal L 얘를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얘는 평균 속도의 형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의 Y에 대해서 평균 속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 VB, 요거는 지금 3V0잖아요. 그쵸? 3V0 플러스 V 프라임 나누기 2 곱하기 T가 얘가 지금 얼마큼 갔어? 3L만큼 갔으니까 V 프라임은 지금 6에서 3을 빼. 그쵸? 그러면은 9가 되겠죠? 9.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2분의 3V0죠. 그러니까 6에서 2분의 12에서 2분의 3을 빼면 2분의 9가 되죠. 2분의 9 V0. 아하, 그래서 등공 3번을 Y축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2AY 3L은요 4분의 81 마이너스 4분의 처음이 얼마야?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V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해버리면은 4분의 72니까 18이 되겠죠? 18 V0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좌변은 6이니까 나누면 3이 되겠죠. 따라서 AY라는 건요 3V0 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L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은요 요 AY에다가 루트 3 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루트 3 V0의 제곱 나누기 L이 돼서 디귿번은 정답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Y축 상에 Y는 L인 점에서 물체 A를요 발사를 했고요. V0로 그 다음에 X축 상에 X는 L0인 지점에서 B를 X축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2V0로 발사를 했다. 그렇다. A하고 B는 같은 가속도다 라고 나와 있고 각각 등가속도 운동해서 원점 O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상대속도 문제가 되겠죠. 상대속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L과 L0에 대해서 관계성을 구한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그냥 뭐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L과 L0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B는 어떻게 와야 돼요? 결국엔 가속도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러니까 요 서로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지만 파악하면 게임이 끝나는 건데요. 그럼 B의 속도를 분해를 해보면 요 B라는 녀석은 X축으로 루트 3V0고요. Y축으로는 V0를 갖고 있죠. 그럼 A가 바라본 요 B의 속도는 여기가 2V0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L 나누기 L0 요거는 얼마냐? 2 나누기 루트 3이 되니까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디귿번 보면은 L 값이 얼마냐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잠깐 얘를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번 봅시다. 발사 순간부터 O에 도달을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뭐 등속도 형태로 지금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B에 대해서 X축 분석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루트 3 V0 T가 L0가 돼야 되니까 T 값은 루트 3 V0 L0니까 요거가 지금 기억번 정답이 되겠죠. 니은번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속도 크기. 그 다음에 형태가 지금 뭐예요? 형태가 지금 등공 3번의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A로 한번 구해보면은 요 B라는 녀석의 Y축 속도 변화량이 지금 얼마냐? 지금 여기가 V0니까 내려올 때는 다시 또 아래로 V0가 되니까 속도 변화량이 2V0가 돼서 A가 5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3V0가 될 겁니다. 그럼 등공 3번을 써보게 되면은 2A L 근데 L이 아까 얼마였죠? 3분의 2 루트 3 L0 요게 지금 속도 제곱에 변화량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4니까 나누면 2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루트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A는 2 루트 3 V0 제곱 나누기 L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니은번 틀려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시간 t는 0일 때 V0로 원점 O를 지나고 물체가 점 P를 지날 때 오른쪽으로 V로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x축 상에 x는 4d를 지날 때 플러스 y 방향으로 속력 v로 이동을 하더라. 자, 그러니까 뭐 가속도가 뭐 이쪽하고 이쪽으로 있다라는 거죠. 뭐 a가. 그 다음에 이제 기억번 볼게요. 가속도의 크기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일단은 뭐 처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요 p하고 지금 여기 4d인 지점을 통해 가지고 가속도를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등공 1번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걸린 시간이 x축과 y축에 대해서 t로 동일한데 속도 변화량이 각각 v로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의 x축 성분과 y축 성분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등공 3번의 형태잖아요. 등공 3번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보면 2a 뭐 x나 y나 상관없어요. 2ax 곱하기 d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 v제곱이 들어가서 ax는 v제곱 나누기 2d가 되는데 여기서 루트 2를 곱해야 되니까 전체는 그래서 기억번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니은번 v0가 2v냐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x축 속도와 y축 속도를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속력이 v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속력도 v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v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x축 구해볼게요. 여기는 속력이 0이야. 여기는 v야. 그럼 여기는 2v가 되겠죠. 그럼 벌써 뭐야? 틀렸죠? 네, 루트 5v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5부터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5부터 p까지. 사실 근데 5부터 p나 p에서 여기나 뭐 y축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죠. 평균 속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x나 y나 상관없습니다. x축에 대해서 평균 속도를 써보게 되면은 2분의 v 곱하기 t는 d가 되니까 t는요 2d 나누기 v가 됩니다. 그래서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형 3번 운동이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물체의 이 가속도가 변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영역 1, 2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 읽어보면은 그림과 같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속력 v0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입자가 힘이 작용하는 영역 i하고 2에서 각각 포물선 운동을 해서 x축 상에 점 p를 지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입자는 xy 평면에서 운동을 하고 i에서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일단 들어갈 때는 속력이 v0가 되겠고 x축 속도는 뭐 v라고 하면은 요 p를 지날 때 요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v0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 마지막 정보를 통해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충은 했으니 선지로 넘어가 봅시다. 기억번 P에서 입자의 속력은 V0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번 입자에 작용하는 R자임의 X성분의 방향은 I에서 하고 2에서가 서로 반대다. 맞죠? 사실 뭐 X축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X축 입장에서만 보면 정지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도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반대다 라는 말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디귿번 입자에 작용하는 R자임의 Y 성분의 크기는 I에서 하고 2에서 보다 크다. 요거는 틀렸죠. 왜냐면은 Y축에 대해서 시간적 정보가 없으니까 등가속도 공식 3번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축 상에 X는 마이너스 2L에서 발사된 물체가 Y는 L인 지점을 지나 뭐 이렇게 체크를 해보자면 이루는 각이 2, 1이니까 속도를 굳이 만들자면은 X축 속도를 2V, Y축 속도를 V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포물선 운동에서도 어떤 물체를 원형 레일이나 빗면에서 발사를 시킬 때 뭐 예를 들어서 빗면의 각도가 30도라고 하면은 X축과 Y축이 이루는 각도도 30도 됐죠. 그 다음에 물체는 XY 평면상의 영역 I하고 2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아하. 그래서 여기서는 등속도. 오른쪽에서는 뭐 나와 있지만 등가속도를 하더라. 이후에 물체가 I하고 2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고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하면 여기도 T가 걸렸다. 가속도의 X하고 Y 성분은 AX, AY다. 그래서 요 영역 2에서의 X 성분과 Y 성분의 가속도를 계산을 해봐라 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영역 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니까 x나 y 또는 xy에 대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딱 식 하나밖에 튀어나오지 않을 겁니다. y에 대해서 보면은 vt는 l 요 식 하나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 2에 대해서는 x하고 y 둘 다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속력이 2v였잖아요. 근데 다시 2v로 돌아가게 되니까 속도 변화량이 4v가 될 겁니다. 그쵸? 네. 속도 변화량이 4v가 됐겠고 4v 얘는 ax t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x는 4v 나누기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y축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결국엔 x쪽에서 쓸 수 있는 게 등공 1번의 형태니까 y도 등공 1번의 형태로 써야지 요 비율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거죠. 비율. 네. 자, 그러니까 y축에 도착했을 때 여기 속력이 과연 이 v''이 얼마인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y축에 대해서 거리가 2l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v' 마이너스 v 나누기 2 곱하기 t가 얼마더라? 2l이더라. 그럼 v''은 얼마냐? 5v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y라는 거는 속도 변화량이 6v만큼 있었고 걸린 시간이 t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들의 비율을 구하게 되면은 2분의 3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